밖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당신. 그런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회사 동료의 무례한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죠 라며 넓은 아량을 베풀던 사람이 정작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왜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쏟아내는 걸까요?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배려를 보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언어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기괴한 아이러니.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를 다시 쌓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단순한 성격 결함이나 인성의 문제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장착된 감정 조절 시스템에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 관계가 너무나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이라는 확신이 드는 대상 앞에서 이성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밖에서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던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가장 편안한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오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편도체는 과성화되고 낮 동안 쌓였던 온갖 스트레스와 억눌린 자존감의 찌꺼기들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대상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투하됩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안전하다는 오만한 확신을 빌미로 상대방을 감정의 하수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파괴적인 패턴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힘들면 이 사람에게 풀어도 된다는 위험한 회로를 점점 더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력을 잃고 비명을 지르는 나약한 뇌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뇌의 메커니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낸 그 분노,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터진 걸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그 자존감의 파편들이 엉뚱하게도 가장 만만한 집이라는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주 영악합니다. 밖에서는 이성의 끈을 놓는 순간 사회적 파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편도체를 억누르죠. 하지만 그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압력밥솥처럼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래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은 화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가장 안전한 배출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뇌과학의 무서운 진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우리 뇌는 학습의 천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화를 내고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뇌는 이를 효율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 힘들 때는 이 사람에게 터뜨리면 되는구나 라는 위험한 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보상체계의 왜곡이라고 설명합니다. 순간적인 감정 배출이 주는 쾌락에 중독된 뇌는 점차 더 사소한 일에도 분노라는 자극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말하며 위안 삼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출한 그 독성 강한 감정들은 상대방의 뇌에 차곡차곡 쌓여 그들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감정 배출이 정말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출은 순간의 배설일 뿐 근본적인 감정 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컵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당신은 내일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폭발할 것이고 그 사이 소중했던 관계의 기초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관계의 구조가 어떻게 상대방의 뇌를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더욱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당신이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혹은 편해서 그래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반복되는 폭발은 상대방의 뇌에 파블로프의 종과 같은 공포의 조건 반사를 심어놓습니다. 상대방의 뇌는 이제 당신의 미세한 말투, 날선 표정, 심지어는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조차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오늘 힘들었나 보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겠죠.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생존을 위해 모드를 전환합니다. 당신을 안식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상대방의 체내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안정을 원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순간 상대방에게 집은 더 이상 휴식처가 아니라 전시 상태의 전장으로 변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상대는 끊임없이 당신의 눈치를 살피고 감정의 지뢰를 밟지 않으려 극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인지적 과부하의 실체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며 속으로 고마 터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곁을 떠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별을 고하느냐며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미세한 균열이 만든 필연적인 붕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화를 내고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마다 관계의 끈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쏟아낸 말들은 상대의 가슴에 남는 것이 아니라 뇌의 편도체에 공포라는 낙인으로 찍힙니다. 이제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절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멈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길들일 3가지 마인드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제 비극을 멈출 시간입니다. 참아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이미 방전된 당신의 뇌는 참을 능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지능적인 제어 기술입니다. 당신의 뇌 회로를 재설계하고 감정의 가속 페달 대신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 3가지 마인드 스킬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편도체의 0.5초를 장악하십시오. 외부 자극이 들어와 분노가 폭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0.5초입니다. 이 짧은 찰나에 말이 먼저 튀어나가면 게임은 끝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추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뇌를 직접 깨우는 주문입니다. 울컥하는 순간 속으로 외치십시오. 지금 내 편도체가 반응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의 노예가 된 당신에게 전두엽이라는 이성의 스위치를 강제로 켜게 만듭니다. 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감정의 폭주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출처를 정교하게 라벨링하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지금 내 기분이 왜 더러운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짜증나라고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이를 분해해야 합니다. 이건 오늘 업무 스트레스 60%, 점심을 굶은 피로감 30%, 그리고 상대방의 말투 10%다. 이렇게 수치로 나누는 순간 감정은 휘둘려야 할 괴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데이터로 바뀝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전두엽의 통제력은 상승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연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즉시 쏟아내야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된 감정은 독극물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고 싶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예민한 상태라 10분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 이건 회피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 전달하는 언어는 공격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동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새로운 고속도로를 닦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터뜨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통제력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당신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당신의 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순간 단순히 화를 덜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인 자기 통제감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돌아서서 후회하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코르티솔이 치솟고 편도체가 날뛰던 감정의 노예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의 뇌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을 시한폭탄으로 여기며 눈치를 보던 상대방은 이제 당신 곁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람,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곁에 두고 싶어하는 진짜 강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고도로 단련된 지능적인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분노가 울컥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 단 10초만 멈추고 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나는 폭발 대신 선택을 하겠다. 이 짧은 10초가 쌓여 당신의 뇌 회로를 바꾸고 마침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릴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을 진정한 행복과 평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심리학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날카롭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던 그 날선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그 무거운 마음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그 마음을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후회 대신 통제감이 남고 상처 대신 신뢰가 쌓이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